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볼보의 최초의 순수 전기 크로스오버 모델인 EX30cc입니다. 한국 시장에는 4륜구동 듀얼모터 시스템 단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요. 66kW 3원계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1회 충전 시에 329km를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 EX30하고 비교했을 때 4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또한 실내 공간이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EX30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되는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전면부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은 기존 EX30하고 비교했을 때 크로스 컨트리만의 특징을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에는 무광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민무늬가 아니고 뭔가 기하학적인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스웨덴의 산맥 등고선을 형상화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막 고도, 위도 이런 거를 표현한 숫자인 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 자동차 디자인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색다른 느낌을 EX30 크로스 컨트리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EX30의 파생형 모델이기 때문에 헤드라이트라든지 주강주행 등의 디자인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크로스오버 장르기 때문에 전면부의 이런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범퍼의 디테일들이 소폭 변화가 되면서 확실한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면부의 이 등고선 모양이 굉장히 유니크해서 마음에 듭니다. EX30 크로스 컨트리의 측면부에서는 휠도 기존 EX30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전면부에서 적용이 되어 있었던 무광 패턴이 이 휠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무광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게 지금 알로이 휠이거든요. 이게 메탈 느낌이 나면서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흡사 고성능 차량에 들어가는 휠의 디자인과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또한 순수 전기차기 때문에 공력이나 아니면 공기저항계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력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타이어 사이즈는 235에 50 사이즈가 적용이 되고요. 19인치 단일입니다. 그리고 휠아치도 약간의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래치에 강한 무광 플라스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EX30 라인하고 비교했을 때 크로스 컨트리는 지상고가 최대 19mm가 조금 더 높다라고 합니다. 이는 차체 사이즈가 엄청 커진 것은 아니고 타이어 스펙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플로어 위치도 기존 EX30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고가 조금 더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사이드 미러와 비교했을 때 공기 저항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비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크로스 오버 장르라서 그런지 이 뒤쪽의 루프 라인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충전부는 후방부 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자동 형식이 아니기는 하지만 깔끔하게 오픈이 됩니다. 153kW급 초급속 충전 시에 10%에서 80%까지 약 28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저는 이게 버튼인 줄 알았는데 닫을 때는 그냥 이렇게 수동 형식으로 닫으시면 됩니다. 위쪽에는 크로스 컨트리 전용 가니쉬가 들어가면서 일반 라인과의 차별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C필러 떨어지는 라인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그런지 사실 소형급이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에 왔는데요. 현재 이쪽에만 제가 깜빡이를 켜둔 상태입니다. EX30은 테일라이트 방식을 수평 형식으로 많이 뒀는데요. 정말 독특한 게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까지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상등은 이 안쪽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게도 시인성을 챙긴 디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EX30 라인하고 비교했을 때 크로스 컨트리의 특징은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면부나 측면부에서 사용이 많이 되어 있었던 무광, 블랙 플라스틱 라인들이 이 크로스 컨트리 후면부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EX30 레터링은 기존에도 있었는데 트윈 퍼포먼스라고 크로스 컨트리 전용 라벨이 하나가 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 EX30 같은 경우는 싱글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하지만 크로스 컨트리는 330만 원 정도가 비싸기 때문에 듀얼 모터가 붙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트윈 퍼포먼스라는 배지를 따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요소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면부와 비슷한 세로 방식의 패턴의 범퍼가 후면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디테일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크로스 컨트리라고 음각이 범퍼 최하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 기본 라인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차별화를 뒀다라고 느껴집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 위쪽에서 버튼 형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개폐되는 속도는 꽤나 빠르게 개폐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기본 라인 EX30하고 비교했을 때 살짝 높은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러기지 플로어를 들어보면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납품들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도 공간이 뭐 엄청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그만 이런 포켓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뭐 물병 같은 거를 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EX30 크로스컨트리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재활용 소재와 친환경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는 파인룸 테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아래쪽에는 또 패브릭 소재와 함께 가죽, 다양한 소재가 믹스 앤 매치가 되면서 화려한 느낌에 가깝게 들고요. 또한 이렇게 아래쪽에는 이렇게 별도의 포인트 컬러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재활용 소재나 친환경 소재가 들어가 있는 시트를 앉았을 때 좀 약간 딱딱한 쿠션을 가진 차량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EX30 크로스컨트리는 딱 앉았을 때 뭔가 자동차 실내라기보다는 집에 있는 의자라든지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좀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동일한 소재가 이 암레스트 쪽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래쪽에는 이게 수납 공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고요. 이렇게 대신 슬라이드 방식의 컵홀더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기존 EX30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었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EX30하고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동을 켜고 주행을 했을 때 따로 계기판이 없거든요. 전방에 있는 카메라 센서는 운전자가 지금 운전에 집중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별도로 뭐 속도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방식은 칼럼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스티어링 휠 뒤편에 위치합니다. 다만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소재나 이 마감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EX30의 주요 기능들을 사용을 하려면은 이 전방의 모니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중에 제일 최상단에는 내가 어떤 기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속도 등을 보여주고요. 이 아래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신 볼보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T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맵 서비스와 함께 누구 오토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형 90 라인이나 60 라인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EX30 크로스 컨트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을 봤을 때 다양한 OTT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SNS나 음악도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누르거나 스크롤 했을 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뭔가 한국 패치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 했을 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차량에 관한 기능들은 여기 아래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조 시스템과 함께 열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이 차량에 관한 버튼들이 집약적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글로브 박스는 여기를 누르면은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공간은 꽤나 좀 넓은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배터리 정보라든지 뭐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도 이 인포테인먼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주행 보조 기능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또 카메라 센서가 총 12개가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스티어링 휠 모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도 주행 가는 거리, 요건 아마 좀 에코 모드지 않을까 싶고 표준은 컴포트, 성능은 스포츠 모드에 준하는 모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 어시스트나 차선 유지 보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분위기, 이게
세상에, 제가 앰비언트 라이트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요 매뉴얼 모드 있잖아요. 여기서 분위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라이트가 아니고 분위기. 요거는 약간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최대 5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욕 버튼을 누르면은 인포테인먼트에 진짜 이렇게 나무,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나오면서 앰비언트가 그린 컬러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EX30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도해를 누르면은 이렇게 윤술이 펼쳐지면서 약간 보랏빛과 함께 주황빛이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여름 모드는 이렇게 쨍쨍한 갈대밭? 갈대밭인가요? 아무튼 꽃밭 이런 느낌이 들면서 약간 옐로우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북유럽의 황혼 모드인데요. 저는 이 컬러가 가장 예뻐요. 이게 보라색과 핑크색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지금 이게 주간이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확실하게 안 보이는데 야간에는 이게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극강 모드에서는 오로라 모드를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컬러도 블루와 그린 컬러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서 확실히 예쁩니다. EX30은 기본 라인이나 크로스 컨트리 라인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똑같은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다양한 최신 기능들을 누릴 수 있어서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좌우쪽에는 에어벤트가 위치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게 패브릭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EX30의 실내는 재활용 소재와 친환경 소재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패브릭인 줄 알았는데 패브릭은 아닙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 하얀 색깔, 이 라인도 처음에 저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쪽과 포함해서 같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긴 안 나옵니다. 그냥 디자인 요소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햇빛을 받았을 때에는 크리스탈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예쁩니다. 그리고 볼보는 사운드 맛집이잖아요. EX30 크로스컨트리는 EX30과 마찬가지로 하만카돈 사운드가 적용이 됩니다. 이 사운드바 시스템이 이 대시보드 앞쪽에 엄청나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총 1040W가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이 급에서 사운드 시스템은 EX30이 넘사벽입니다. 최고예요. 이외에도 도어 트림 라인에도 친환경 소재와 재활용 소재가 믹스 앤 매치가 되면서 소재에 있어서 다채로움이 많고요. 또한 안쪽에 도어 포켓도 공간이 꽤 넓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납품들을 편안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룸램프 쪽도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심플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등 버튼도 이 위쪽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후석 대화 모드입니다. 그 위에도 이렇게 라이트는 터치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라이트가 들어오는 면적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바이저는 딱 이렇게 열었을 때 거울은 면적이 꽤 넓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라이트가 들어오진 않아요. 이쪽에서 라이트를 킨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EX30 크로스 컨트리 1열에 앉았을 때는 이러한 느낌입니다. 위쪽에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는데 다만 1열 한정으로 뭔가 기능들을 제외한다면은 기존 EX30하고 비교했을 때 차별점이 외관에 비해서는 많이는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소재라든지 컬러가 약간의 느낌이 다르기는 하지만 디자인 자체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EX30 크로스 컨트리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공간 자체는 EX30 기본 라인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1열 시트 포지션을 조금 앞쪽으로 당겨놨을 때 제 기준으로 레그룸은 한 뼘 조금 더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은 주먹 2개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그먼트 자체가 B 세그먼트 소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2열 공간은 사실 여유롭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아래쪽에 보시면은 4륜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센터턱이 거의 없는 편에 속합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한 요 정도면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1열 센터 콘솔 쪽에는 이렇게 윈도우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2열 윈도우를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윈도우 버튼은 도어 쪽에 있는 게 가장 편리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윈도우 버튼과 함께 좌우 쪽에는 C타입의 충전 포트와 함께 이쪽에는 넓진 않지만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게
트레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트레이를 빼서 다녀도 되고 아니면 넣어서 다녀도 되는데 이 트레이 안쪽에도 스웨덴을 상징하는 무늬들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 사슴 아니에요. 순록 같거든요. 순록부터 해서 북유럽에서 있는 나무들 이런 것들을 형상을 하고 있고요. 야, 이러한 디테일 포인트를 가진 차가 흔치가 않은데 너무 귀엽네요. 귀엽습니다. 아무튼 수납 공간도 꽤나 넓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좀 편리하게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1열 시트백 포켓도 부드러운 패브릭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또한 컬러나 소재도 조금 다르게 매치를 해놔서 나름 심심하지 않은 느낌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2열에 지금 앉았잖아요. 일단 이 폴딩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긴 하지만 리클라이닝은 별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 시트 각도가 약간은 서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뭔가 장거리를 간다면은 2열은 살짝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쪽에는 암레스트가 또 별도로 없기 때문에 컵홀더를 사용을 하려면은 2열 쪽은 좀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도어 포켓이 있긴 하지만 요즘 테이크아웃 컵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컵은 넣을 수가 없어서 그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또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은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도 컵홀더로 사용하기엔 좀 애매한 공간이거든요. 여기다가 무엇을 놔야 되는지 좋은 아이디어가 계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이렇게 볼보 자동차의 최초 순수 전기 크로스오버인 EX30 크로스컨트리를 보았습니다. 한국 시장은 AWD 단일 구동으로 출시가 되면서 가격은 5,516만 원입니다.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서울 기준 실구매가는 5,100만 원대에 해당합니다. 가격만 봤을 때에는 소형급인데 너무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유럽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대의 EX30 크로스컨트리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나름 한국 시장에 그래도 애정 있게 출시가 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제로백이 소형급임에도 불구하고 3.7초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성능에 있어서는 동급 대비 상위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